오늘 저는 파놉테스 IM이라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덕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파놉테스는 이미지 계측에 AI를 활용해서 제조 공정을 이제 더 최적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파놉테스라는 프로덕트에는 세 개의 그러니까 서브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RCA라는 모듈이 있고, 두 번째가 RCA, 제가 약자로 말씀드렸는데 루트 코즈 아날리시스라는 모듈이 있고, 버추얼 메트로로지, 저희가 짧게 VM이라고 부르는 모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발표를 할 IM, 이미지 메트로로지 모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이미지 관련된 이미지 메트로로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근데 뭐 사회자분께서도 저한테 저 파놉테스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물어보셨는데요. 파놉테스라고 저희는 발음을 하고요. 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고스 파놉테스라고 거인이 나옵니다. 이 거인이 이제 눈이 수백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메인 눈이 잘 때는 감고 자는데 나머지 눈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는 뭐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거인처럼 제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목표로 이제 파놉테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눈 아이콘이 나오거든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반도체나 제조 쪽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영상 처리 쪽을 전공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비디오 압축, 모바일 TV 영상 처리, 분석 이런 쪽으로 이제 상품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우스랩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이제 모스크바 AI 센터가 삼성에서 설립을 했는데, 그쪽에서 좀 한 2년 반 정도 러시아 연구원들, 그러니까 수학자라는 러시아 연구원들이랑 같이 좀 AI 관련돼서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가우스랩스의 비전을 보고, 그러니까 산업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슈머 쪽 AI보다는 직접적으로 저희 뭐라 그럴까, 비즈니스가 저희 이제 경제죠.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VIP라고 컴퓨터 비전 앤 이미지 프로세싱 쪽을 리드를 하면서요, AI를 이용해서 반도체 제조 혁신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도 반도체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공부할 겸 한 슬라이드를 넣어봤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뉴스룸에서 이제 시리즈로 글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래서 모래에서 온 실리콘 웨이퍼가 되기까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웨이퍼가 있고, 웨이퍼를 기반으로 이제 수천 개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반도체가 생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실리콘은 이제 규소잖아요. 그래서 모래가 이제 SiO2라고 해서 이산화규소인데, 모래에서 이제 진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건 뭐 예전에 말했듯이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거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반도체 제조 공정은 이제 뭐 수많은 화학, 전기 반응, 그다음에 자동화된 기계가 관여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조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혹은 각각의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반도체 그 미세한 구조체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메트롤로지라는 것들을 해서 그 크기를 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후속으로 공정을 최적화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롤로지라는 기술이 사실은 반도체 공정의 메인이냐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부가가치 만드는 거 아니잖아, 뭐 반도체 뭐 새기는 것도 아니고 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메트롤로지가 왜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듣기로는 미세화되고 복잡화되면 될수록 이제 공정에서 발생한 여러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뭐 알아야지 뭔가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트롤로지라는 기술 자체가 엄청 중요해지고 있고요. 뭐
이건 뭐 들은 얘기긴 하지만 25%에서 50% 정도, 신규 투자의 25%에서 50% 정도를 이 메트롤로지 기술 장비 혹은 최적화하는 데 쓰고 있다, 쓸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거는 뭐 카더라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예시로 제가 주로 다루는 이미지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얘는 이제 SEM이라고 해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라고 하는데, 반도체 메트롤로지에 쓰는 이미지 타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SEM이 있고 템이 있고 뭐 옵티컬 이미지 등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미지로 보면 되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요 막대기 하나가 뭐 수십 나노에서 수 나노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측하는 것도 어렵고, 이 계측한 값에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판단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 이후에 걔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공정을 최적화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우스랩스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미지 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우스랩스는 산업용 AI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방향성은 하드웨어 이제 추가 없이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현행 메트롤로지의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 is the challenge and the answer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가 도전이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공정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서 장비들이 단위 공정을 수행을 하고요. 이런 단위 공정들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FDC,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많이들 부르는 Fault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요. FDC 데이터는 뭐 모니터링을 위해서 장비에서 생성되는 모든 센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정을 마친 웨이퍼들은 계측 과정을 거쳐서 이제 메트롤로지의 인스펙션이 되고요. 이제 그렇지만 물리적 혹은 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모든 웨이퍼를 계측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의 양산에서는 1에서 5% 정도만 샘플링해서 계측이 수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웨이퍼는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 판업테스트 소프트웨어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조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목적은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팹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세 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서브 모듈들이 있고요. 그래서 판업테스트 루트 코즈 아날리시스가 있고, 판업테스트 버추얼 메트롤로지가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판업테스트 이미지 메트롤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코즈 아날리시스 같은 거는 저희가 약간 뭐 캐치프레이즈, 비전 같은 걸로 만들어 본 게 팹 엔지니어를 위한 자비스다라고 해서, 근데 자비스가 뭔지는 뭐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팹 엔지니어가 뭐 여기서 알람이 떴는데 이거 무슨 문제야라고 이제 쿼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트 코즈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버추얼 메트롤로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메트롤로지 툴이라고 했는데, VM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FDC 데이터가 장비 공정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FDC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걔를 인풋으로 해서 실제 메트롤로지, 피지컬한 메트롤로지 장비에서 측정하는 그런 값들을 예측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티크니스, 웨이퍼의 티크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실제 메트롤로지 장비에서 출력하는 크리티컬 디멘전, CD 밸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메트롤로지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비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미지 메트롤로지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제가 여기 뭐 어도브 포 매니팩처링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포토샵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도브 같은 회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의미는 뭐냐면은 계측 과정에서 여러 타입, 그다음에 여러 환경에서 계측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계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 메트로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메트로로지 파놉테스 IM의 목표는 제조 이미지에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더 최적화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미지 타입을 좀 몇 개 붙여놓긴 했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좀 붙여놨고요. 그래서 파놉테스 IM이 하려고 하는 것은 AI,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다양한 제조 이미지에 대해서 기존의 이미지 메트로로지보다 좀 더 좋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밸류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혁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여기 뭐 왼쪽 스테터스코는 뭐 현재 상황을 저희가 약간 분석을 해본 거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이제 적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면 왼쪽 검은색 박스 제일 위를 보면은 뭐 타임 컨슈밍 앤 매뉴얼 레시피 셋업이라고 돼 있는데 뭐 레시피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측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측정을 할지를 정해 놓는 건데요. 이건 요새는 대부분 엔지니어들 인사이트, 익스피리언스를 반영을 해서 수동으로 하는 자동화가 많이 됐지만 수동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미시의 세계를 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찍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으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링도 하고 계측 타임도 줄어들고 그다음 뭐 계측 타임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레시피 세팅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일부분만 계측을 한 이미지에서 일부분만 계측을 하고 되게 미니멈한 정보만은 계측을 하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중에 공정 후반부에 얘 이 부분을 계측했어야 되는데 계측을 왜 안 했지? 약간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네 번째는 뭐 이거 아까 세 번째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분석들이 되게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걔를 이제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지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때그때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가지를 좀 더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파놉테스 이미지 메트로로지라는 것들의 지향점을 잡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레시피 그 셋업을 좀 빨리 하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저희의 강점인 AI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셋업을 빨리 하게 만들어 주자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퀄리티 때문에 그 이미지 촬영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럼 AI 기술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촬영을 하고 이미지 인핸스먼트, 디노이징 같은 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개선을 하면 좀 더 메트로로지 트루풋 그 측정 타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일부 일부 정보만 이미지에서 이제 익스트랙트하고 저장이 되는데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더 많은 그런 정보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번째는 그 이벤트 알람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메트로로지 단계에서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잘 쌓아놓고 그것들을 즉각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면 미리미리 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버하는 데이터는 주로 지금 현재는 샘 이미지를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템 이미지와 옵티컬 이미지까지도 커버를 할 계획이고요. 솔루션으로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디노이저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개발을 해봤고, 두 번째는 어노말리 디텍션, 그래서 기존 노멀과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 이상하고 뭐 더 나아가서 얘가 어떤 클래스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측 단계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쪽 기술을 개발을 했고, 세 번째는 오그멘티드 메트로로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계측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얻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레시피를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유스 케이스는 뭐 일드 아나리시스, 프로세스 컨트롤, 이퀴먼트 헬스 모니터링을 적어놨지만
만약에 저희가 제공하는 펀업테스트 IM이라는 펑셔널리티가 있다면 더 많은 그런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 기술적인 내용은 많이 포함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따로 기술적인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그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미지 인핸스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디노이저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방법은 뭐 딥러닝 어프로치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숨겨져 있던 그런 리얼 스트럭처를 찾아내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을 써서 이미지를 잘 찍을 거냐, 아니면 데이터를 써서 좀 더 인핸스를 할 거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여러 환경에 따라서 이미지가 좀 다르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델을 만드는 건 비합리적이니까 하나의 유니버셜한 디노이저를 가지고 모든 장기적으로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고 일부 지금 성공적으로 검증을 마쳤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가 많으면 슈퍼바이즈 러닝이 좋은데 뭐 저희도 슈퍼바이즈 러닝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기 쉬운 환경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없이도 이제 자가지도 학습이라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인핸스먼트 디노이전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유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여러 타입의 디노이저 이미지 인핸스먼트 기술을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거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개념 되게 브로드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조 메트로로지 이미지에 쓰는 어노말리 디텍션은 저희는 이제 픽셀 단위로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이미지 단위로 얘가 이상이 있다, 이상도가 0.7 정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미지 단위로 뽑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픽셀 단위로 스코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픽셀 단위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일단은 레이블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는 노멀인지 어노멀인지만 체크를 해주면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얘는 노멀이니까 얘는 추가적으로 체크를 안 해도 돼. 근데 얘는 좀 기존에 못 보던 애인데 이상해라고 이제 마킹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마킹된 이미지 간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얘가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사람이 좀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랑 다른 타입이야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얘가 그러면 무슨 분량이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는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엔지니어가 개입을 해서 이 분량은 이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면 다음부터는 그런 유사한 분량이 발생했을 때는 그쪽 클러스터링이 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그멘티드 메트로로지인데요. 이건 저희가 만든 용어고요. 뭐 AR,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증강 현실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증강 계측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존 계측에서 제공할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좀 더 편리하고 인텔리전트하게 메트로로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기술에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메트로로지 그러니까 레시피를 만들 때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놓치는 정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시 이제 레시피를 리비전을 해야 되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그멘티드 메트로로지에서 매트릭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동으로 하니까 이제 다 뽑았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나중에 일드와 연관이 되는 게 어떤 매트릭이냐라는 것들을 미리 좀 평가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근데 일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드 데이터가 있으면 걔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일드와 연관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현재는 지금은 일드 데이터 없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매트릭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뭐 웨이퍼 단위 혹은 여러 장의 웨이퍼 단위를 모아서 그런 정보들을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편리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뒷부분부터는 잠깐 뭐 소프트웨어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니버셜 디노이저라는 걸 이용을 해서 스루풋을 높이는 사례가 되겠고요. 이거의 목표는
CDSM 장비의 스루풋을 높이기 위해서 적은 시간을 두고 촬영을 하고 저희의 유니버셜 디노이저를 이용을 해서 퀄리티를 높인 다음에 CD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미지 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32장의 이미지를 찍어서 합성을 해서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기존에 만들었다면 저희는 뭐 8장만 찍은 다음에 합성하고 유니버셜 디노이즈를 돌려서 동일한 퀄리티를 만들어 주면 계측 결과가 동일하게 될 거다. 시간도 줄이면서 그런 시나리오인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이 프레임 이미지 말고 로우 프레임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노이즈를 통해서 인핸스를 시키고 걔랑 이제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정합성이 되게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MVP 상태로 지금 그 양산에 적용해서 테스트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제적으로 다양한 프로세스,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여러 장의 웨이퍼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죄송합니다. 보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미지 애퀴지션 타임은 4배를 뭐 줄이긴 했지만 실제 그 계측에는 애퀴지션뿐만 아니라 약간 뭐 이동하고 기계적인 메카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뭐 평균이 한 26% 정도 스루풋이 향상되는 걸 확인했고요. 뭐 웩스로는 레시피에 따라서 42%까지 좋아졌다. 그렇게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 어노멀리 디텍션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픽셀 단위로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뽑기 때문에 로컬라이즈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픽셀 단위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을 하고 이것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봤는데 프로세스가 잘못된 경우를 디텍션 할 수 있냐 뭐 해보니까 된다. 그 다음에 계측 장비가 이상인 경우도 디텍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포커스가 나가거나 아니면 얼라이먼트가 잘못된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쉽게 디텍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플렉서블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노멀리 디텍션 모듈 필요 없는데 그러면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셜 디노이저를 쓰고 싶어 혹은 뭐 셀프 슈퍼바이즈 디노이저를 쓰고 싶어라고 하면 간단하게 에딩을 할 수가 있고 애드한 상태에서는 이 프로퍼티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쉽게 정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레시피를 빠르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래프인데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래서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엣지를 찾아주고 엣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엣지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뉴얼하게 자동화돼 있긴 하지만 매뉴얼하게 그 엔지니어들의 나리지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너무 자유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엣지 이거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나는 이 엣지 뭐 이렇게 좀 옮겨주긴 하지만 나는 좀 더 내가 원하는 엣지를 잡고 싶어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매뉴얼한 기능을 제공하는 펑션도 제공을 하고 얘는 이제 사용자가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서 엣지를 이렇게 찍어주면 그 엣지에 대해서 이제 쭉 찾아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구조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어떻게 잘 찾았냐라는 건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잘 찾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이거 이미지를 약간 돌려가지고 형태를 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 아까는 원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임의에 2포인트를 찍었을 때도 잘 이제 계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마우스로 찍으니까 불편하다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고 뭐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주면은 이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여기 위랑 옆에 보시면 저게 이제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엣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러니까 빠르게 디시전을 할 수 있지만 완전 자동은 아니고 그런 그 엔지니어 익스퍼티즈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내용 시간이 죄송한데요. 약속을 제가 어긴 것 같은데 어쨌든 매트릭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저렇게 레이블된 이미지를 매트릭을 사용자가 이제 뭔가 어디 제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매트릭을 만들어줘서 뭐 이렇게 쭉 만들어주고 그럼 만들어진 매트릭은 평가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레시피를 만들 때 그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각각의 매트릭에 대해서
걔가 어떤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가 어떤 CD 값을 갖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어노멀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쉽게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가지고요. 혹시라도 만들어진 레시피가 리비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쉽게 되돌아가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건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퍼블릭 클라우드나 뭐 온프레미스 다 설치 가능한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퍼런스는 좀 옵티마이즈를 많이 해서 장비 가까이 혹은 장비 안에 넣을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능들 학습이라든지 모니터링 기능들은 따로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드 파티들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기능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 등을 넣어서 서드 파티가 될 수 있고 유저가 될 수 있겠죠. 유저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파놉테스 IM, 파놉테스 프로덕트는 뭐 개발이 진행이 됐고 MVP 단계에서 많은 검증을 거쳐서 이제 성능을 이제 정합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완성도가 있게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